어서 오세요. 퇴근 후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습관처럼 호프집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가장 안쪽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매의 눈으로 주위를 스캔했죠. 오늘따라 유난히 그녀 호프집 여주인이 보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이 시간에 있을 텐데 어디 갔지? 뭘 주문하실 거죠? 짜증 섞인 말투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서빙 아줌마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턱을 까딱이며 주문을 재촉하더군요. 아, 저 아줌마, 알바생 주제에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네. 생맥 500cc랑 노가리 하나 주세요. 근데 사장님은 어디 가셨나? 내 물음에 서빙 아줌마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부릅뜨며 빈정거렸죠. 어휴, 또 시작이다. 아저씨는 매번 술 마시러 오는 거예요. 사장님 보러 오는 거예요? 저 건방진 태도. 순간 울컥했지만 괜히 알바생이랑 싸워봤자 좋을 거 없다는 생각에 꾹 참았어요. 게다가 오늘은 그녀를 꼭 봐야 했거든요. 아니야. 당연히 시원한 생맥주 한 잔 하러 온 거지. 사람을 왜 그렇게 넘겨짚어요? 기분 나쁘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사장님 보러 온 거 맞는데 라고 외치고 싶었던 거 있죠. 솔직히 이 호프집에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8알은 그녀 때문이었거든요. 퇴근길 시원한 생맥주 생각도 간절했지만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는 건 그 이상의 활력소가 되었으니까요. 알바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며 콧방귀를 뀌더군요. 글쎄요 하여간 사장님하고 주방 아주머니는 시장에 급하게 가셨어요. 예약 손님이 있어서 장 보러 가셨대요. 그래요? 살짝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오늘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맥주 맛도 왠지 덜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알바가 갑자기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얄밉게 덧붙이더군요. 아저씨, 그나저나 저도 여잔데요. 왜 사장님만 찾아요? 한 살이라도 어린 내가 더 좋지 않아요? 호호호. 뭐야, 이 느끼함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는 나를 보며 서빙 아줌마는 더 신이 나서 웃더군요. 네. 아, 네. 농담이에요. 농담. 호호 잠시만 기다려요. 능글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아줌마는 주방 쪽으로 잽싸게 사라졌어요.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맥주나 홀짝이며 기다리는 수밖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빙 아줌마가 맥주와 노가리를 가져왔어요. 혼자 텅 빈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려니 영 씁쓸하더군요. 그래도 애써 기분을 풀고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먼저 말을 걸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어차피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하니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행히 알바생들도 금세 경계를 풀고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특히 아까 능글거리던 아주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대해줬어요.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건가. 어쨌든 덕분에 혼자였지만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네요. 시간이 꽤 흘렀을까. 맥주가 반쯤 남았을 때 드디어 그녀가 호프집으로 돌아왔어요. 환한 미소와 함께 어머 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그녀. 역시 그녀의 미소는 언제 봐도 기분 좋게 만들더라고요. 피곤했던 하루의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평소부터 그녀에게 은근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섣불리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부담스러워하거나 손님과 주인 사이에 어색한 관계가 될까봐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하지만 술 기운이 살짝 오르자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샘솟았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미옥 씨, 오늘 저랑 술 한잔 어때요? 그녀는 당황한 듯 살짝 굳은 표정으로 아네 오늘은 좀 하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평소에 밝고 친절한 말투와는 달리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목소리. 역시 괜히 분위기만 망쳤나 보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괜히 술만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젠장. 역시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정말로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라고 했던가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그녀의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죠. 저기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눈을 의심했어요. 내용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죠. 꿈인가? 아니, 현실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 것을 겨우 진정시키며 답장을 보냈죠. 네, 미옥 씨한테 관심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죠. 혹시 장난인가? 아니면 실수로 보낸 건가?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아저씨는 제 이름 아시는데 저는 아직 아저씨 이름도 모르네요. 다행히 장난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죠. 박광덕입니다. 휴 앞으로 차차 알아가면 되죠. 미옥 씨,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약간은 오글거리는 멘트였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거 사오세요. 얼른요. 지금요? 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다른 거 뭐 마실 거라도, 아님 술이라도 사갈까요? 소주랑 맥주 아무거나 사가지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라니. 하지만 내 발걸음은 이미 번개처럼 빨라져 있었어요. 퇴근길에 봐두었던 족발집과 닭발집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그래. 오늘은 왠지 매콤한 닭발에 소주가 땡기는 날이다. 미옥 씨도 닭발 좋아하려나? 혹시 모르니 족발도 같이 사가야겠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쏜살같이 족발집과 닭발집으로 향했네요. 양손 가득 족발과 닭발, 소주와 맥주를 들고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설렘 반 긴장 반의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죠. 드디어 그녀의 집 두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빨리 왔네요. 지저분해서 청소 좀 했어요. 더우실 텐데. 얼른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수수한 차림의 그녀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죠. 집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코를 간지럽혔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죠. 네, 저 여기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그냥 닭발이랑 족발 사왔어요. 저는 뭐든지 잘 먹어요. 이리 가까이 와요. 먹으면서 오늘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그녀는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며 나를 소파로 이끌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미리 세팅해둔 듯한 술잔과 젓가락이 놓여 있었죠. 정말 오늘 제대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건가?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다시 몰려왔네요. 광덕 씨, 저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제가 어디가 좋았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묻는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자 왠지 모르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에게 숨김없이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죠. 저 그게 전부 다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어딘가 유치하고 뻔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모든 것이 좋았거든요. 환한 미소, 친절한 말투, 싹싹한 성격.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예쁜 얼굴과 볼륨감 넘치는 몸매까지. 남자로서 솔직한 마음이었네요. 내 대답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틴잔을 주듯 말하더군요. 저가 그렇게 맘에 들고 좋았으면 진작 고백을 하시지 그랬어요. 후. 미옥 씨가 당연히 유부녀인 줄 알고 용기가 없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예쁘장한 외모의 호프집 사장님이라니. 당연히 남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섣불리 다가갔다가 괜히 오해만 살까봐.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순전히 나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광덕 씨도 참 괜찮으신 분인데 자신감 좀 가지세요. 알았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건네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미옥 씨, 나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죠. 그녀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이 가슴 가득 퍼져나갔네요. 아내와 이혼하고 8개월째 솔로로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텅 빈 집, 혼자 먹는 밥, 적막한 밤, 외로움에 지쳐갈 대로 지쳐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 한 명 걸려봐라 가만 안 두겠다 라는 심정으로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절박했고 새로운 인연이 간절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닭발과 족발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 취미, 좋아하는 것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쾌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죠. 어쩌면 나보다 더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네요. 밤이 깊어지자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졌어요.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어느새 우리는 뜨겁게 입을 맞추고 있었고 그녀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함께 해장국을 먹고 헤어졌어요. 꿈 같은 하룻밤이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 45,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결혼 13년 차. 아내와는 동갑내기, 단짝으로 3년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죠. 하지만 시간이란 얄궂은 조각칼은 사랑의 캔버스 위를 쉼없이 깎아내렸어요. 몇 년 전부터였을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희미한 금이 가기 시작했죠.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하며 닳아버린 낡은 톱니바퀴처럼 서로에게 더 이상 신선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일상이 반복되었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권태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 회사 내에서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 발주한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부서가 맡게 되었어요. 숨 막힐 듯 빡빡한 일정은 야근을 밥 먹듯 하게 만들었고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날들이 잦아졌죠. 회식은 늘 1차 고깃집에서 시작해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2차는 조용한 카페나 호프집으로 옮겨 공격적인 술자리가 펼쳐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직원의 지인이 회사 근처에 호프집을 새로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로운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던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선 호프집은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사장과 앳된 서빙 직원, 그리고 푸근한 인상의 주방 이모. 이렇게 여자 셋이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더라고요. 지인의 직장 동료들이 방문해서였을까요? 여사장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감사의 표시라며 맥주를 한 잔씩 따라주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테이블에 합석해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묘하게도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마주한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죠.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수수한 옷차림에도 감출 수 없는 세련됨이 묻어났고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는 왠지 모르게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사장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순간적인 호기심에 엉뚱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는 제 질문에 호탕하게 웃으며 능글맞게 받아쳤죠. 여자 나이는 함부로 묻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친해지면 그때 알려줄게요. 장난기 섞인 그녀의 대답은 묘한 여운을 남겼어요. 저희 가게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친해지고 싶으니까. 귓속말로 속삭이듯 건네는 그녀의 말은 마지막으로 맥주 한 잔을 따라주며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과 함께 제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어요. 물론 그녀의 친절은 손님을 끌기 위한 영업 전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능숙한 말솜씨에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설레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떨림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의 호프집을 찾게 되었어요.
빡빡한 야근에 지친 몸을 이끌고 혹은 주말 저녁 홀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호프집으로 향했죠. 어느새 그녀를 보는 것이 제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퇴근 후 저는 혼자 그녀의 호프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텅 빈 길거리를 걷는 발걸음은 어쩐지 가볍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호프집 문을 열자 경쾌한 종소리가 울리고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저를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광덕 씨, 오늘도 오셨네요. 저녁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아직 본격적인 장사 준비를 시작하기 전이라 가게 안은 한산했어요. 초저녁부터 들이닥친 저를 보고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밝은 미소로 반겨주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딱히 핑계랄 것도 없지만 이 집 맥주가 너무 시원해서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지만 그녀는 제 엉성한 변명에 어이없다는 듯 피식피식 웃기만 했어요. 사실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혼자 술을 마시러 왔다는 말에 그녀는 더욱 신경을 써주는 듯 했어요. 제가 뻘쭘해할까봐 가게 제일 구석 창가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죠. 평소 북적이던 저녁 시간대와 달리 한적한 덕분에 우리는 다른 손님,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녀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창업 자금 대출까지 받아 호프집 문을 열게 된 것이라고 했죠. 권리금이 싼 가게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2층에 자리를 잡았는데 찾는 손님이 많지 않아 힘들다고 토로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 후에는 영어 강사로 꽤 잘 나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경력이 단절되었고 사회생활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과 사별 후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디디려니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지난 세월의 고생을 짐작하게 했죠. 아들 하나가 있는데 큰댁 식구들이 있는 뉴질랜드로 유학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1년 전부터 홀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호프집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호프집으로 돈을 꽤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주 만드는 비법을 공짜로 알려주겠다는 말에 솔깃했다고 해요. 3개월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주방 보조로 일하며 안주 만드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이곳에 작은 호프집을 열게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 집의 똥집 튀김은 웬만한 프랜차이즈 치킨집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은 맥주를 부르는 마성의 맛이었죠. 비결을 묻는 제게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광덕 씨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라며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굳이 귓속말까지 해주는 것이었죠. 비법은 바로 간장 양념을 후라이팬에 살짝 졸인 상태에서 튀긴 똥집을 넣어 버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튀김이 더욱 바삭해지고 양념도 더 단짠단짠해져 자극적인 맛이 살아난다고 했죠.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똥집 튀김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지는 듯했죠. 1시간 넘게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제가 식사 전이라고 하자 그녀는 주방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안주로 나가는 돈가스를 튀겨 즉석밥과 김치와 함께 서비스로 내왔어요. 뜻밖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뭉클해졌네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그녀가 오늘 혹시 섭섭하지 않았느냐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녁 손님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바람에 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녀는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며 시간 되시면 카톡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 내내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부터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악, 영화 이야기까지 밤늦도록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월요일 퇴근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는데 밤 9시가 넘어서 그녀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광덕 씨, 혹시 야식 먹을래요? 우리 집으로 족발이라도 사들고 와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초대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순간처럼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죠. 곧장 집을 나서 꽃집에 들러 커다란 꽃다발을 사고 족발집에서 족발을 포장해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녀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편안한 옷차림의 그녀는 호프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풍겼어요. 저는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 손짓 하나에도 넋을 놓고 바라만 보았어요. 족발을 펼쳐놓고 맥주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그녀의 호프집에서 만나 술잔을 기울였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이브를 하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아내에게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두근거림, 잃어버렸던 연애 감정이 다시금 샘솟는 듯했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꿈처럼 달콤했고 저는 다시 젊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났을까요?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녀에게는 저 말고도 따로 만나는 남자가 더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혼자 사는 여자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신감과 실망감은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가 만나는 남자들 중에는 40대 초반의 돌싱남도 있었는데 그녀는 그 사람과 재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광덕 씨가 싫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좀 더 많이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남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혹시라도 생각나면 나중에라도 연락해. 애써 덤덤한 척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듯 허전했어요. 아내와 소원해진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 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났던 사람이었기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사랑에 대한 아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4주 이상 시간이 흘렀어요. 주말 동안 푹 쉬고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죠. 광덕 씨, 오늘 시간 있어요? 광덕 씨랑 같이 갈 데가 있는데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죠. 어디 가는데요? 혹시 산부인과인가요? 잠시 후 그녀에게서 짧지만 충격적인 답장이 왔어요. 네, 맞아요. 아침에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떴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숨 막힐 듯한 혼란스러움에 휩싸였죠. 당황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출근했지만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은 단 하나.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 하는 의문뿐이었어요. 퇴근 후 약속 장소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산부인과에 함께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그녀의 말대로 임신이 맞다고 했어요. 이제 4주 차라고 했네요.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4주째 되는 날. 그녀의 임신 소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헤어진 지 4주인데 어떻게 내 아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 아이 아빠는 광덕 씨밖에 없어요. 차를 타고 그녀를 집으로 바래다 주는 길. 그녀는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아기를 낳아서 광덕 씨와 함께 키우고 싶어요. 다른 남자 때문에 헤어지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가 생기니 다시 만나자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저는 지금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